이번 영상에서는 인형뜨기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법인 원형뜨기를 해볼 거예요. 원형뜨기를 할 때는 각 단을 연결하는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법과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빼뜨기를 배울 때 원형뜨기 한 단이 끝나고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빼뜨기로 연결해주는 방법을 잠깐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빼뜨기를 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시 한번 배워보고 주의점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두 가지의 원형뜨기가 있어요. 이게 빼뜨기로 연결을 한 원형뜨기고 이건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연결을 해서 작업한 원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로 뜬 거는 여기 조인한 부분, 나침막단을 연결한 빼뜨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 빼뜨기를 하지 않고 뜬 것은 연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빼뜨기처럼 이런 표시가 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빼뜨기를 한 작업물의 경우에는 한 단마다 완료가 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씩 원이 겹쳐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데 빼뜨기 없이 쭉 스파이럴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한 단의 끝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달팽이 형태로 작업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끝이 없고 마지막에서는 단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형뜨기에서만 끝나는 도일리 같은 경우, 도일리나 컵받침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단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예쁘게 떨어지는 게 더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형뜨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인형뜨기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공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형이니까.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얘가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오므러들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공 형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인형뜨기에서는 이렇게 빼뜨기를 하지 않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공뜨기를 빼뜨기로 연결을 한 것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연결된 부위가 표시가 많이 나죠. 이렇게 얘는 이 연결 부위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형뜨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빼뜨기를 안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취향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원형 형태가 나오는 게 좋아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빼뜨기를 주로 안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저는 이 연결 부분 보이는 게 싫어서. 근데 빼뜨기를 하시게 되면 이 연결된 부위를 뒤로 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이 방법으로 인형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이언이죠. 라이언이 앞이나 뒤나 연결된 부위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빼뜨기로 연결했다면 이 뒷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보이겠죠? 이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역시 없어요. 그런데 이 인형뜨기에서도 단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색을 변경을 할 경우예요. 자, 인형뜨기에서 이렇게 색을 변경해서 인형을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죠. 얘는 지금 벌이에요. 이렇게 벌인데 요 몸통의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시면 얘는 지금 빼뜨기로 연결한 거, 얘는 빼뜨기로 연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빼뜨기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한 단의 높이가 일치를 해요. 빼뜨기를 연결한 부분이 표시가 나는 것이지 단의 위치, 높이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빼뜨기를 하지 않고 스파이럴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와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에 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을 변경하는 작업에서는 이렇게 빼뜨기를 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층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법과
빼뜨기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원형뜨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안을 어떻게 읽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원형뜨기는 매직링이라는 링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요.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게 매직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작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게 단수예요. 1, 2, 3, 4, 5, 6, 7, 8에서 쭉 10단까지 있는 도안이고요. 이 하나의 단은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단 X가 이렇게, 이게 한 단이에요. 이렇게 원형으로 도안을 읽으시면 돼요. 2단도 똑같이 바로 위에 있는 원형, 요게 2단이에요. 3단도 3단 그 위에 있는 원, 4단, 5단 쭉 이렇게 가서 단의 위치는 각 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 단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읽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뜨기 기호 쭉 6개 있죠? 그러면은 1단은 6x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2단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X자 짧은뜨기 6개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끝까지 오셨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빼뜨기 표시가 편의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첫 코에 해주시면 원형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세우신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코부터 2단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2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거 늘리기 기호죠? 쭉 보시면 늘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늘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 6개의 짧은뜨기 위에 늘리기 6개를 해준 거예요. 그럼 2단은 6V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쭉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3단을 한번 또 볼게요. 3단은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늘리기 하나, 그리고 또다시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가 하나의 세트고요. 이거를 6번 반복하는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3단을 서술형으로 표시를 해보면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6번을 반복한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1단을 끝나면 코가 6개가 되고 2단이 끝나면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3단이 끝나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형뜨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총 처음에 6개의 코로 시작을 하면은 한 단에 6개씩 코가 늘어나요. 플러스 6, 플러스 6. 4단도 6개가 늘어나서 4단이 끝나면 24개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6 돼서 그 패턴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각 단이 늘어날 때마다 짧은뜨기를 하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 늘리기를 하기 전에 짧은뜨기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원형뜨기의 규칙은 기본적인 규칙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안을 읽는 건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쭉 올라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끝에 이렇게 한 단을 떴으면 빼뜨기 첫 코에 해주시고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깊게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전에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직접 한번 매직링을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이 도안에 따라서 뜨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 이번엔 이 바늘, 제가 좋아하는 바늘로 이번엔 영상을 찍을게요. 이제 기초적인 거는 정말 기초적인 건 다 끝났으니까 이 바늘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원형뜨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직링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매직링을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2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과 바늘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이 실끝을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실끝을 잡아주시고 이 오른손으로 나머지 실을 이렇게 2개의 손가락을 감아주면서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2개의 손가락으로 이 실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실이 2개가 보이시죠? 그럼 이번에 바늘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실을 아래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면서 꼬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이 실을 사슬뜨기처럼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잡고 손가락은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이 끝실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걸 매직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직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직링 첫 번째 방법으로 완성을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잡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끝실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이 오른손으로 이 실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X자로 교차를 시켜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시고 그리고 이 남은 두 손가락으로 이 실을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을 아래로 넣어서 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꼬아주시고 사슬뜨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잡고 손가락을 빼주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원형뜨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 더 쉽게 배워서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쭉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인 뜨기 하실 때 실 잡는 방법으로 똑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실 잡는 방법으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이 실을 조금 더 당기신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바늘을 이 고리 아래로 넣어주세요. 고리 아래로 넣어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꼬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서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링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걸 잡고 손가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링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얘도 이렇게 당기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실은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뜨기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실 잡는 방법대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조금 실을 당기셔서 이 가운데 손가락에 한 번 더 감아주시고 여기서 아래에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꼬으시고 다시 가져오셔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매직링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원형뜨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직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가 6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늘을 이 링에 넣습니다. 넣는데 이 두 개를 다 같이 감싸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오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이 방법으로 6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다시 넣어서 빼시고 짧은뜨기 하나 2개 했죠? 이렇게 6개 해주세요. 셋, 넷,
이게 조금 크다 생각되시면 살짝 잡아당겨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다시 5, 마지막 6, 이렇게 6개의 짧은뜨기를 매직링 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개수를 어떻게 세냐면은 짧은뜨기, 평면뜨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고리, 바늘이 걸려있는 고리는 제외하고 그 밑에부터 V자가 있죠. 여기부터 1, 2, 3, 4, 5, 6,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개를 만들어줬고, 다 만드셨으면 이제 이 끝실을 끝까지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1단을 연결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해주기로 했죠? 그럼 이 첫 번째 코,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1, 2, 3, 4, 5, 6, 여섯 번째, 이게 첫 코예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기억하시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 지금 그럼 이렇게 연결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네, 이렇게 첫 단을 완성하셨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기둥코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단 들어갈게요.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늘리기를 해줬어요. 모든 코 6코에 늘리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빼뜨기를 해준 같은 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같은 코에 하나죠. 짧은뜨기 하나 하셨으면 다시 같은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도 늘리기, 여기 같은 코에 이렇게 넣어서 늘리기, 이렇게 쭉 끝까지 늘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개. 이렇게 2단도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이 2단을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코가 있는데 요게 지금 코가 하나가 보여요. 근데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 지금 6개 짧은뜨기 위에 늘리기를 하나씩 다 하셨고요. 요거는 첫 번째 단에서 빼뜨기를 해준 그 코예요. 이 빼뜨기의 코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건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한 코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는 코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빼뜨기, 이거는 기둥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V 2개 있죠? 요게 늘리기 한 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고, 요거 2개는 코가 아니다, 무시하셔야 된다. 요게 빼뜨기를 하면서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거든요. 잘못해서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 번 더 뜨면 코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코 주의하시고, 여기에 첫 코, 그래서 지금 빼뜨기, 기둥코 건너뛰시고,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 다시 한번 빼뜨기 하셨죠? 여기 지금 해준 빼뜨기가 아까 보신 여기 밑에 있는 그 빼뜨기예요. 여기 이거는 빼뜨기입니다. 이건 코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둥코 세워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단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을 또 들어갈게요.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늘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빼뜨기를 해준 그 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했으면 이게 첫 번째 코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빼뜨기와 기둥코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마커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고 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커가 있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여기가 첫 번째 코다 표시를 해주고 시작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시고 지금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셨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하나. 같은 코에 늘리기. 네,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거를 6번 반복인데 지금 한 번 했으니까 5번을 더 하시면 되겠죠?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또다시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쭉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첫 코 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보기가 더 쉽죠? 여기 보시면 이건 빼뜨기, 이건 기둥코. 그리고 여기 표시해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빼주시고 여기였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또 이번 단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다시 다음 단을 위해서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또 다음 단 패턴을 보시면 짧은뜨기 2개, 늘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빼뜨기 한 이 코, 첫 번째 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코 하신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이 코 표시해 두시고 마커로 표시를 해 두신 다음에 다음 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2개죠. 짧은뜨기 2개 하시고 그 다음 코에 늘리기. 이렇게 이번 단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2개, 늘리기 하나. 이거를 끝까지 반복을 해보세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늘리기 하나. 쭉 끝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늘리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여기 표시해 두신 첫 코, 그리고 기둥코, 빼뜨기 이렇게 보이시고 다시 한번 이 코는 이 마커는 빼주시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빼뜨기 해주셨으면 또 다음 단을 하시려면 사슬뜨기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도안에 따라서 쭉 떠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빼뜨기를 하면서 원형뜨기를 해준 거고요. 한번 도안 보면서 한번 쭉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첫 코 표시해 두시고 다음 단은 짧은뜨기 3개, 늘리기 하나가 한 세트예요. 둘,
셋, 그리고 늘리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또 3개. 1, 2, 3, 그리고 늘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뜨시고 싶은 만큼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떠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쭉 8단을 떴어요. 단수는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첫 단, 그리고 두 번째 단,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그대로 단수예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전 8단까지 지금 뜬 거고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연결하는 거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빼뜨기 코, 기둥코 빼고 여기가 첫 코라고 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면은 이번 단도 마무리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원형을 원하시는 단수만큼 늘려가면서 뜨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만큼 뜨셨으면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뜨고 빼뜨기를 한 것까지 지금 마무리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빼뜨기를 첫 코에, 빼뜨기가 지금 한 코에 돼 있어요. 이게 빼뜨기 한 코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 빼뜨기의 코를 첫 코 위로 겹치게, 여기가 지금 첫 코고 이게 빼뜨기 코잖아요. 이 첫 코 위에 빼뜨기가 그대로 이렇게 겹치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실이 이 아래로 통과해서 이 뒤로 나와 있죠. 그걸 이 실을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돗바늘에 실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다 넣어 주시고 지금 첫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이사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사슬을 만들기 위해 여기 이렇게 아래로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 코 다음 코에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 이렇게 사슬 앞부분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걸 이렇게 이 빼뜨기 한 코 여기에 넣어서 사슬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빼뜨기에 넣는데 여기에만 넣지 마시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첫 번째 코 여기까지 바늘을 같이 넣어 주세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이 사슬 빼뜨기와 여기까지 같이 넣어 주시고 뒤에 보시면 이 아래 고리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이대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사슬 모양으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무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요게 이렇게 뒷면이에요. 요게 앞면, 요게 뒷면. 이 뒷면에서 평면뜨기 할 때 마무리 하시는 방법으로 쭉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원형뜨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빼뜨기 없이 쭉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